이제는 우리가 그 구매 대행 과정에서, 네네. 자, 이제 우리는 구매 대행 과정에서 타오바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대로 많이 정리가 됐어요. 물론 여기에서 소소한 테크닉을 몇 가지 빼놓은 게 있거든요. 그건 다시 뽑아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싸게 사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뭔가 테크닉을 활용해서 좀 뭔가 새롭게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따로 뽑아서 정리를 해드릴 거고 기본적인 것들은 바탕을 다 채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물건들이 어디에 도착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구매를 했잖아요, 그죠? 발송을 했다고 쳐요. 문제가 없어요. 막 위에 이렇게 막힌 거 아니고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면 이 물건이 지금 어디에 도착이 돼 있나요, 어디에? 구매한 물건들이 막 이동을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배대지에 도착이 돼 있어요, 배대지에. 나의 물건들이 배대지에 도착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배대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를 우리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알고 계세요. 대체적으로 알고 계셔서, 아, 좋은 배대지를, 또는 나하고 맞는 배대지, 뭐, 아니면은 뭐 어떤 상황에 맞는 배대지를 잘 사용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정도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보는 방향이 좀 틀리긴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지금 하는 요 강의는 따로 잘라서 제가 이거는 따로 오픈을 할 것 같아요. 따로 해서 이제 우리 유튜브에 올릴 것 같고, 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는 오늘 해드리고, 그리고 수요일 날 나머지 부분 또 같이 모아서 해드릴 거니까 꼭 뭐 같이 이제 오픈이긴 하지만 참여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가끔 만나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부터는 좀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하면서 좀 릴렉스. 제가 좀 예, 수요일 정해진 거예요. 수요일 10시. 혹시 공지를 안 하더라도 수요일 10시. 아쉬워요? 저하고 오랫동안 제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군요. 퐁퐁님. 요거를 한번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분이 그거 제안하시더라고요. 우리 카페에서 매일 저녁에 무슨 라디오 정규 프로처럼 뭐 10시부터 11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끼리 뭐 이렇게 계속 대화하는 그런 유튜브 실시간 방송? 이런 걸 하면 어떻겠느냐. 그 주관하는 사람도 꼭 제가 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예? 그리고 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주관을 하지만 누구 그 시간을 맡아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아무나 막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걸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 준 분이 계시거든요.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 약간 비슷한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아무나 주관이 될 수 있는 거야. 주제는 물론 뭐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이제 온라인 판매? 매일 밤이죠, 매일 밤. 온라인 판매나 없으면 뭐 제가 주관을 하는 거고 갑자기 뭐 우리 희정님이 나 요번 주 수요일 날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 중국 생활에 대해서 한번 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뭐 우리 훈이님이 한 시간 동안 노래만 부르든지 우리 훈이님 가수인가 알시죠? 가수. 예? 가수 가수만 하든지 사연이 있으면 사연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죠? 좋은 의미인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어떤 뭐 특별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음? 특별한 정보가 없으면은 그냥 우리끼리 대화를 쭉 하는 시간, 뭐 카톡방에도 쭉 하기도 하지만 요거를 그냥 유튜브로 해서 뭐 채널은 제가 이제 열어드리면 제가 이제 줌이나 이런 걸로 진행해서 권한을 주면은 여기로 이렇게 하고 유튜브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면은 우리 유튜브도 계속 꾸준히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회원들 상호 간에도 좀 친밀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뭐 라디오 방송처럼 뭐 매일 하는 것이 기준인데 정 없으면은 뭐 가끔 빠질 수도 있고 재밌을 것 같죠, 그죠? 네? 그래서 뭐 가끔 가다가는 진짜 전문가도 초빙을 해서 뭐 물류회사 사장님도 초빙도 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뭐 배대지 아니면은 온라인 쇼핑몰 좀 판매 좀 잘하는 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그런 분들은 자기 정보 뺏길 것 같아서
근데 배대지 사장님들은 하려고 하죠. 좀이라도 이제 자기 배대지 노출시키기 위해서. 근데 배대지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노출해도 그 시간만큼은 좀 이해가 되게끔 하게 하고.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안 계시지만 정준석 사장님 매일 한다고 할 것 같아요. 정준석 사장님은 매일 한다고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뭐, 좀 나눠서 할 수도 있고, 30분, 30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거 좀 전략을 해서. 우리 희정님은 중국어 해요, 중국어. 네? 희정님 중국어 어때요, 중국어? 하루 한마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판매자와 대화하는 중국어만 음, 간단하게 한다든지. 하여튼 요거 제가 기획을 좀 해볼 테니까 연구를 해봅시다. 제가 이제 마음이 지금 편해서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어, 마음이 편해서. 이게 왜냐면 요 강의 파트 5를 지금 막 제가 빨리 원래는 요거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을 그냥 투자해서 수요일 날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어서 마음이 편해서 이제 요런저런 이런저런 이 방에 계신 분들이 지금 다 우리 뭐 지금 요새 이제 갑자기 들어오신 분들 말고 막 들어오신 분들 말고는 대부분들이 좀 많이 제가 마음이 편해서 그렇죠. 매일 유튜브 화영언니 님도 뭐 아이템이나 뭐 참여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뭐 나는 이런 거 가지고 좀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해서 주제가 꼭 정해진 건 아닌데 되도록이면은 중국하고 중국에 관련된 거 아니면은 뭐 이 온라인 쇼핑몰에 관련된 거 위주로 아무거나 아니면 뭐 SNS 관련된 거 해도 되고 그거 아니면은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냥 자신의 뭐 어떤 거 뭐 이런 거 타산지책 아 이거 타산지책 아주 이거 멋진 멋진 제목인데요. 그거를 한번 예. 이거 좋네요. 정비저희의 타산지책. 좋습니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조하시고, 일단은 강의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또 계속 할게요. 자, 요 파트는 파트 5로 넘어갑니다. 파트 5. 파트 5 실전 과정에서 물류, 배대지, 통관, 관세, 부가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이제 구매 대행이나 더 발전해서는 무역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거나 이런 것 정도들은 알고 넘어가면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몰라서 조금 내가 복잡한 상황이 생겼다 이런 부분들이 계세요. 그런 걸 알고 가면 훨씬 좋고 굉장히 중요한 거는 배대지는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다. 저희 단톡방 회원분 중에서 이 구매 대행 내용 말고 사입이나 무역에 대한 강의는 안 하세요?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사실은 제가 원래 전공이 구매 대행이라기보다는 사입과 무역이 제 전공이잖아요. OEM 생산, 사입, 무역 이게 제 원래 전공인데 그러다 보니까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쭉 흐름이 있는데 사입, 무역 이런 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리스크가 너무 크고 잘못됐을 경우에 실수했을 경우에 리스크가 너무 크고 큰 비용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어떤 순발력 있게 대처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이 돼요. 뭐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지만 구매 대행은 물건이 한 개가 잘못되면 내가 그거 하나 뭐 그냥 환불해주고 말지 아니면 뭐 하나 어떻게 하면 되면 말지 이런 건데 이 사입은 하나 잘못되면은 엄청 큰 심지어는 컨테이너 하나가 다 날아가는 정도 이런 건데 그거를 책임지고 강의를 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거를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는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사업의 발전 방향이 제가 이제 구매 대행 얘기를 막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되도록이면은 사입은 하지 말고 구매 대행 위주로 하시라 이 말을 꼭 드리거든요. 정말로 냉정하게 제가 여러분들이 들으면 안 좋아할 얘기들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입해서 하시는 분 중에 100분이 하잖아요. 50명은 망해요. 그러니까 구매 대행은 100분이 하시면 70명이 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돈을 못 벌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돈을 못 벌 뿐이지 망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입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냐? 자기가 자산이나 자본금이 한 500만 원이 있어. 500만 원 날리려고 그냥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경험 쌓는다고 그냥 다 날렸어.
그 뒤에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또 하고 싶은데 그 500만 원이 이제 없는 거지. 그런 거 망한 거예요. 사입은 100명이 하면 50명은 망한다. 처음에는 그게 좀 참 애매한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상품을 사입을 하려고 미리 진행을 하다가 상품을 등록을 했어. 등록을 했는데 팔려. 벌써 막 반이 팔렸어. 리오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부터는 리스크가 오기 시작해요. 리오다가 잘 안 되는 경우. 리오다를 해서 왔는데 이미 판매가 이제는 끊겼어. 끊길 수밖에 없어요. 중국 상품은. 잘 팔린다고 소문나봐요. 개나 소나 다 갖다가 카피해서 올리지, 그거를. 자, 그랬을 경우에 생기는 리스크. 상품만 쌓아놓고 돈이 묶여 있는 거죠, 거기에. 나중에는 그 물건이 이제 처리하기도 곤란한 그런 상황이 돼서 그것들을 리스크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만들어 나가야 돼요. 이제 사이파스 판매할 때, 물론 요즘에는 이제 3PL, 풀필먼트 이런 게 발전이 돼서 그쪽에 상품을 넣어놓고 해서 뭐 상품의 어떤 포장하는 인력 또는 창고 이런 거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지만 그 자체가 나의 어깨에 큰 짐을 지고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안 팔렸을 경우에 나중에 계속 거기 박아놓을 수 없는 상황 이 생까지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저는 사입은 구매 대행을 충분히 좀 하시고 그리고 구매 대행으로도 사입 못지않게 대량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나중에 따로 이제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서 어느 정도 충분히 인지가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자기 브랜딩화까지 가는 방법까지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제가 나중에 따로 다 정리해서 교육시켜 드릴 테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급하게 생각하다가 괜히 그러지 않고 전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이게 꺾여버리면 오히려 좋은 서로의 우리 자산이에요. 인력도 자산.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우리 자산으로 남아있길 바라는데 포기하게 되거나 사라지거나 저는 그러질 절대 바라지 않아요. 천천히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해서 우리 똑같이 정상적인 형태로 가서 어느 순간에 뭐 각각의 방향이 다 그때는 이제 분산이 되겠지만 구매 대행 위주로 크게 가는 분도 계시고 사입 위주로 또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 브랜드까지 만드는 방법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다 해드릴 거거든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는 구매 대행에 이렇게 좀 발맞춰서 간다 생각하시고 본인이 정말로 사입을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미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꼭 저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형태로 사입을 해야 되며 사입하기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며 그리고 진행 방향이나 발전 방향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사입하실 분들은 꼭 저에게 물어보고 하세요. 진짜로. 그냥 제가 이거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중하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제발 이 세지 말고 딴 쪽으로 정통으로 가서 큰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우리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사입까지 할 수 있어요. 사입한 뒤에 그 관리하는 부분들 뭐 많지만은 그걸 정상적인 정로토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가자 이거죠. 지금 뭐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도 하게 되네요. 이것도 도움이 되는 얘기니까 제가 강의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구매 대행의 성패는 얼마나 좋은 배대지를 찾는가에 따라서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나하고 맞는 실력 있는 배대지를 찾는 일은 정말로 중요해요. 자, 실력 있는 배대지를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돼요, 어디서? 자, 질문. 실력 있는 배대지. 지금까지 어디서 찾았어요? 퐁퐁님, 어디서 찾았어요? 아이디 나중에 진짜 바꾸는 거 아니야, 퐁퐁으로? 바꾸세요. 타오바 완전 정보 카페에서 찾았습니다. 이거 그래도 정답을 잘, 카페인 리스트. 잠시만요. 퐁퐁으로 바꾸시려고요? 지금까지 타오바 완전 정보 카페 리스트를 찾기 전에는 온라인에서 주로 찾았을 거예요. 1번,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찾았다. 2번,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다. 그렇죠. 온라인에 찾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온라인에서 보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온라인에서 보는 사이트. 그쵸. 소개로도 많이 하죠. 온라인에서 보는 사이트들은 사이트만 봐서는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너무 쇼핑몰이나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주는 회사들이 발전이 돼서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의 실체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사이트만 보면 너무 큰 회사 같아. 너무 멋있는 회사 같아. 심지어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타오바 완전점 어떤 분이 연락이 왔는데 그동안에 연락을 못했대요. 우리 회사가 너무 큰 것 같아서. 타오바 완전점 뭐이 카페 회사가 막 조직이 크고 너무 큰 것 같아서 어? 연락을 못했는데 뭐큰 회사죠. 알고 보면 저는 1인 기업이고 엄청 작은 회사고 저희들도 물론 한때는 직원들도 많이 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정리를 했지만 자, 그래서 결론은 사이트만 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소개받는 게 나아요. 소개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 배대지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봤더니 좋더라 하니까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배대지마다 특성들이 있어요. 아이템이나 어떤 데는 내 아이템이 검수를 꼭 해야 되는 아이템이 있는데 검수 시스템이 없어. 어떤 경우는 나는 검수 필요 없고 그냥 상품만 받아서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데 입에 대지는 가격이 비싼 이유가 검수나 다른 시스템이 좋아. 받아서 넘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내 상황과 이런 것들에 좀 매칭이 돼야 돼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일단 온라인 수강 듣고 그거에서 제휴된 패드지 가입. 남는 거 없고 아무것도 모르겠어 카페 가입. 잘 오셨습니다. 미사비님은 잘 오셨고요. 물론 그 온라인 수강 들은 데가 좋고 나쁘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 제휴된 배대지들은 대부분 뭐 뒤에 쭉 말씀드리겠지만 가격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를 이 스스로 내가 좀 체크를 하거나 우리 회원들끼리 공유를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독점인 거잖아요. 독점. 독점은 무조건 안 좋은 곳이에요. 저도 카페 리스트를 만든 이유는 제가 친한 배대지도 있을 것이고 어떤 배대지는 안 친하지만은 정말로 괜찮은 배대지도 있을 것이고 리스트를 보고 서로 공유하면서 판단을 하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상황에 맞는 배드지를 쭉 정리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상황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해줘야 된다. 그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실력 있는, 나에게 맞는, 여기서 이제 나하고 맞는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나하고, 내 상품하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일단 우리 카페의 배대지 리스트에 있는 업체들 중에 상위권에 있는 데들은 그나마 안전하고 안전된 배대지다. 다만 모든 배대지는 리스크는 다 있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오배송도 있을 수 있고 미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직원들이 실수에 의해서 뭔가 상황이 좀 이상하게 될 수도 있고 다 있어요. 소통도 평상시엔 잘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될 수도 있고, 그 소통 담당자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다 있는데, 그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양해하고 서로 맞춰나가는 과정도 필요하다. 결정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카페 배대지 리스트지만 카페에 연락은 하지 마라.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다. 그 연락을 제가 다 받기 시작하면 저는 딴 업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려요. 모든 강의는 배대지하고의 생긴 리스크는 알아서 풀어라. 저에게 연락하지 마시라. 음, 그렇죠. 코드가 맞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물류 기본 시스템과 배대지 업무 관련된 내용을 숙지를 하면 여러분들의 구배대행 문제 업무가 굉장히 줄어들고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예요. 속질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배대지 물류 이해하기를 할 텐데 가장 좋은 배대지의 첫 번째 조건은 소통이에요, 소통. 여기에 지금 우리 희정님이 말씀하신 코드가 맞는가도 중요한 거죠. 소통은 결국 코드하고 연관된 단어예요. 코드가 안 맞으면 소통이 되겠어요. 나는 동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쪽 얘기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좀 계세요. 예, 그래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소통이 잘 되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소통이 안 되면 굉장히 쉬운 문제도 막 돌아서 가야 돼. 그냥 1, 2, 3, 4 말해주면 되는데 1, 2, 3 빼먹고 4, 5, 6, 7, 8 뒤에 정답이 10이 있다고 해서 10 얘기를 바로 해버리면 오해가 생기거든요. 그죠? 그리고 각 배대지의 어떤 기본 시스템, 검토라든지 기타 등등의 시스템, 그리고 가격, 물론 확인을 해야 되겠죠. 가격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일단은 5,500원, 600원 정도? 여기 맥시멈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 본인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5,500, 600원이 1kg 기준 이 넘는
1kg 기준이에요. 1kg 기준이. 5,500, 600원 넘는 배대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바꾸셔라. 어디로 바꾸든지. 뭐 가격에 대해서는 뭐 가격이 싸다고 특별히 못하고 비싸다고 특별히 잘한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확률이 있는 거지. 일단 용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용어 정리. 물류라는 단어를 먼저 알고 가야 돼요. 물류. 물류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해외 전자상거래에 대한 물류를 많이 생각하지만 결국은 해외 물류예요. 해외 물류. 국제 간 어떤 물적 유통, 물건이죠.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물적 유통이라고 해요. 이거를 줄임말로 해외의 생산자나 상품 공급자로부터 최종 소비자, 국내에 있는 최종 소비자까지 이런 재화나 서비스를 다 옮겨주는 거,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거를 물류라고 해요. 이 물류에 뭐 이런 어떤 쭉 내용들이 있는데 굳이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물류. 이 물류는 모두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우리 머릿속에는 배대지,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은 특히 배대지, 뭐 배송대행 이런 단어들이 많이 머릿속에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물류가 다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물류에는 우리가 이제 물류 행위를 할 때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많이 보죠. 자, 전자상거래 물류와 정상 수입에 대한 물류 요 두 가지를 물류상에서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 물류는 쉽죠.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구매한 상품을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물류. 개별적으로. 건건건이. 그죠? 이렇게 발송되는 게 전자상거래 물류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물건을 배대지에서 구매를 할 때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정답을 딱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 뭐를 넣어야 돼요, 뭐를? 배대지에서 이제 구매를 할 때 이렇게 막 뭘 넣잖아요. 막 넣는데, 요 단계에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답이 뭐가 있을까요? 뭐를 꼭 넣어줘야 돼요, 뭐를? 요 느낌 아시는 분 있을라나 모르겠네. 자, 조용합니다. 이해를 못했어요. 질문, 자, 초집중하셔야 돼요, 초집중. 알고 싶어요가 정답이네. 네. 우리가 이제 전자상거래 물류를 얘기하잖아요. 전자상거래 물류. 전자상거래 물류를 하면 그 배대지에 배송대행을 의뢰를 하잖아요. 그죠? 의뢰를 할 때 거기에 여러 가지 기입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기입. 여러 가지 기입을 하는데 요거를 꼭 넣어야지 요거를 꼭 넣어야지 전자상거래 물류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요게 뭘까요? 요게 인보이스. 배대지에 우리가 의뢰를 할 때, 배대지에 의뢰를 할 때 뭐 넣잖아요. 그죠? 개인 통관 고유 보호, 구매 주소. 그렇죠. 야, 시장님 역시 그 느낌이 있네요. URL 주소를 꼭 넣잖아요. URL 주소. 타오바오 구매 URL 주소. 1688 구매 URL 주소. 요런 거를 꼭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요것이 없으면 전자상거래 물류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러면 딴 통관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 요건 딴 얘기인데 간이 통관 같은 거는 없어도 돼요. 그리고 간이 통관은 심지어는 개인 통관 고유부호가 없어도 간이 통관으로는 통관이 돼요.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록 통관으로 전자상거래 목록 통관 태금 혜택 받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꼭 URL을 넣어야 되는 거죠. 이게 기본이에요. 목록 통관. 자, 목록 통관은 통관 신고를 하지 않고, 그죠? 원래 하지 않는 건 아니고 하는데 간이로 봐주는 거예요. 그냥 목록 통관으로 그냥 목록으로 통관이 되는 거지. 봐주는 거죠. 관부가세 없이 예, 그냥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거. 목록 통관이고 간이 통관. 네, 맞아요. 간이 통관 없어도 돼요.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통해서 수입 신고를 하고 관부가세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반 물류. 그리고 이제 사업자 통관 뭐 이런 걸로 들어오는 거 있죠. 그죠?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쳐서 수출입을 진행하는 거고, 사업자 통관은 수입하는 주체가 직접 통관하여, 여기도 이제 말이 직접 통관인데, 배대지가 다 해줍니다. 물류회사가. 물류회사가 즉 통관을 도와줘서
관부가세를 처리하는 거죠. 요즘은 여기 별로 없는데 대리통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물류회사나 통관을 대리해주는 업체가 대신해서 통관을 하고 한국에서 이걸 대신 납품해주는 형태, 요거를 대리통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들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전자상거래나 정상수입인 물류의 한 축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이 그 종류가 아닌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좀 바뀌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전자상거래나 이런 정상 수입을 물류로 하는데 이게 해운이나 항공을 이용하는 것이 다 포함되나? 그렇죠. 맞아요. 해운, 항공, 모든 어떤 교통수단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는 다 물류에 포함이 됩니다. 물류에. 자, 국제운송 물류의 수단인 거예요. 수단. 수단으로 해운으로도 할 수 있고 항공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해운은 당연히 배로 오는 거죠. 배로. 뭐 내용을 쭉 이게 이제 사전적인 내용인데 뭐 이렇게 다 이제 설명이 돼 있고 항공 비행기로 오는 거예요. 비행기로 뭐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해운과 항공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이 우리가 이제 페이지가 변경되면서 이 페이지가 지금 안 보이나요? 왜 이렇게 됐을까? 진작에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보이죠? 이제 보이죠? 야, 제가 지금 30분 동안 페이지 돌려가면서 저 혼자 떠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쩐지 이해를 잘 못하시고 답도 늦고 막 그러더라고. 아, 이거 어떡하죠, 이거? 지금 이거 어떡하죠, 이거? 근데 뭐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한 거니까. 아, 이거 당황스럽네. 이거 어떡하죠? 용어 정리합니다, 용어 정리. 자, 물류에 대한 용어 정리는 이해를 하셨고, 전자상거래 정상 수입 이야기 이해하셨고, 응? 페이지만 보여드릴게요. 용어 정리해서 물류는 나중에 스스로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이런 내용이고, 전자상거래 정상 수입은 드렸으니까 이런 내용이고, 지금 해운항공인데, 해운항공은 이 수단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내용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해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대량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소량도 가능하다. 소량이 뭐냐? 우리가 보내는 이런 전자상거래들이 해운으로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량도 가능하다. 항공은 기본적으로 소량을 많이 이용하지만 대량도 가능하다. 그래서 해운, 항공, 공이 다 물류의 수단에 속하고 대량이나 소량 다 가능하고 그리고 전자상거래 개념으로 봤을 때는 해운이나 항공이나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우리가 보내는 1kg당 어떤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전자상거래물로 해서 이거 한 가지 힌트 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간이 걸리잖아요. 기간. 그죠? 우리가 지금 보통 전자상거래로 중국에서 상품을 보내면 한국에 주로 세 군데로 떨어져요. 세 군데. 그 세 군데가 어디일까요? 전자상거래 물류로는. 세 군데. 세 군데 찍어보세요. 세 군데. 어디로 떨어져요, 한국에? 인천, 오, 역시 정답이다, 정답. 네?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인천공항. 네? 부산 아니고 전자상거래는 인천항, 평택항 맞습니다. 네. 요 각각에 따라서 상황과 그 컨디션이 수시로 변화해요. 수시로. 어떨 때는 인천으로 보낸 것이 빨리빨리 출고가 될 때가 있고, 요즘 같은 때. 어떨 때는 평택으로 출고된 게 좀 빨리 빠져나올 때가 있고, 인천이 막혔을 때.
그죠? 그리고 어떨 때는 인천공항, 항공으로 보내는 것이 엄청나게 빨리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제 통관 과정으로 봤을 때 가장 빠른 곳이 인천공항이에요, 인천공항. 인천공항의 장점은, 항공의 장점이 빠른 게 왜 있냐 하면, 인천공항이 통관 과정으로 비행기로 오기 때문에 빠른 것도 있지만, 비행기로 오기 때문에 빠른 거는 차치하고라도 통관해서 가장 빨리 움직이는 곳이 인천공항. 심지어는 우리 토요일, 일요일 해운 통관 안 되죠. 그죠? 아시죠? 그거는 다들. 인천항, 평택항 해운 통관이 안 돼서 금요일 날 이렇게 도착되는 것들이 토요일, 일요일 묶이면은 금방 4, 5일, 5일이 그 공항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해운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운. 해운은 토요일, 일요일이 통관이 안 돼요. 해운은. 예. 그런데 그러니까 항공의 빠른 장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공. 예.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런 해운으로 보내는 것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안 돼서 금요일에 도착한 게 하루 밀리면은 금방 4, 5일이 묶이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벌써 토요일, 일요일 안 되고 월요일 통관 안 돼서 저녁에 나오면은 다음날 그럼 4일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요일에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 안 밀리고 바로 통관되면은 뭐 항공은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어, 인천공항은 일단 기본적으로 통관 속도가 빠르고 토요일도 통관이 가능하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단점은 잘 아시다시피 전자제품이나 음, 전자제품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통관이 안 되는 상품들 있잖아요. 그죠? 그 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안 되는 부분들, 배터리류, 그렇죠? 배터리류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는 계속 그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되도록이면 웬만하면 항공택배 이용해라. 가격 차이 별로 안 난다. 계속 그 말씀 드렸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이제 또 배대지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은 거기를 또 뭐 이용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좀 그거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또 해운으로들 많이 돌아서시더라고요. 제가 그 초창기부터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마도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말할 때 했던 부분들을 가격 차이 별로 안 나니까 항공 택배를 이용하는 게 괜찮다. 전자제품 때문에 나눠서 하시면 되지. 두 군데를 나눠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또 다 이렇게 해운으로들 많이 넘어가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평택항에 넣었는데 5일이 걸렸어요. 막 일주일이 걸렸는데 아직도 안 나와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막 하시고 그래서 물론 배터리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그 얘기는 좀 불편하더라도 배대지를 한 군데만 이용하지 마시고 두 군데 정도로 해서 항공과 일반 그 해운을 좀 나누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해운 같은 경우도 꼭 이용은 하지 않더라도 걸쳐놔야 돼요. 평택으로 통관되는데 인천으로 통관되는데 그래서 수시로 우리 단톡방에서 저도 이제 쓸데없는 일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런 정보들을 서로 해서 요즘에 보면 평택에서 출고 안 된다 이런 뉴스들이 많잖아요. 그죠? 톡들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아, 평택에 출고가 좀 많이 막힌 것 같으니 인천으로 좀 며칠 동안 이용할까? 뭐 이런 식으로 좀 분산을 하는 그런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해운으로 보낼 수 있는 해운으로만 보내야 되는 상품 이외에는 되도록이면 항공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통관에 대한 어떤 시간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용어에서 이제 뭐 요 약간 설명까지 넘어갔고요. 이거는 이제 무역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냥 나중에 한번 제가 따로 무역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일감은 보세요. 우리는 요 두 단어만 알고 계시면 돼요. FCL, LCL. FCL은 풀 컨테이너예요. 풀 컨테이너. 컨테이너 하나를 알고 하는 것은 아닌데 나도 모르게 세 군데를 배대지나. 우리 퐁퐁님 잘하시는데? 퐁퐁님 잘하시네요. 자, FCL은 풀 컨테이너. 내가 오다한 금액이 있는데 컨테이너 하나를 다 못 채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만 채워도 이게 더 싸고 유리해. 독점을 할 수 있어. 이럴 경우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수입할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고 LCL은 뭐냐면 레더된 다 채우지 않은 거예요. 레더된 컨테이너로 다 채우지 않아도 내가 올 수가 있죠. 우리 전자상거래 이런 것도 다 LCL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씩 또는 한 박스씩 또는 뭐 조금씩 1CBM씩 모여서 배대지나 물류회사들이 통째로 다 채워서 오는 거. 하지만 그 안에 상품들은 각각 이 주인이 달라. 이런 게 이제 LCL이에요, LCL. 요 두 개만 알시면 되고, 다른 것들은 나중에 요 페이지 열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구매 대행에서는 그렇게 필요한 용어들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자료를 모으는 상황에서 알고 있는 걸 정리를 같이 하려고 해놓은 거니까 보여드리는 거고. 컨테이너 종류도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무역에 대한 부분이고, 그냥 저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20피트짜리라는 게 있고, 우리 이제 다니다 보면 막 컨테이너 차 타고 가는데 엄청 긴 게 있고, 중간짜리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엄청 긴 게 40피트, 작은 게 20피트.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컨테이너 적재 용량,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 없어요. 수입을 제대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내게 용량이 20피트 중에서 1CBM이냐, 2CBM이냐, 계산 방법은 이렇게 해서 비용을 써볼 때, 예를 들어 이제 컨테이너 비용이 뭐 운송 비용이 1CBM에 자기들은 뭐 10만 원이다. 그럼 내 용량이 1CBM이면 10만 원에 더 추가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걸 따져볼 때 하는 부피를 따지는 거거든요. 이런 게 있다. 내용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용어예요, 용어. 근데 이런 걸 좀 알면은 유식해 보여요. 배대지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거 뭐 1CBM이 얼마야 뭐 이거 그냥 얼마요 이런 거 하고 또 이해도가 틀리잖아요. 컨테이너 용어도 있는데 이거는 뭐 정말로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물류에 사는 사람들도 몰라요, 이거. 그냥 이런 게 있다. 그쵸, 있어 보이죠, 그죠? 요것도 그냥 알고만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보상으로만 알아만 놔도 도움되는 거. 인커텀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결제 조건을 말하는 거. 무역 선적 조건이라고 하지만 결제 조건이에요. FOB라고 할 것이냐,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FOB 결제를 많이 하는데 이건 이제 선적 전까지의 금액. 선적 전까지. 파일 안 보내주고요. 여러분이 이제 다시 보기를 하면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캡처를 해서 다시 쫙 보세요. 이런 게 있다 하는 것만 간단하게 알려드린 겁니다. 음, 좀 있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무역이나 사입에 대한 교육을 하면 뭐 온라인상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사입으로 뭐 대박 나자, 뭐 아니면 뭐, 뭐 사입에서 뭐 하는 뭐 그런 거 뭐 있더라고 쭉 그 뜨는 것들이요. 저는 이제 제 아는 분이 강의한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웃기는 거지. 제가 알기 때문에 웃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중국 사입 강의를 한다고? 저 사람이 해외 사입으로 뭐 해외 수입 제품으로 뭐 해외 소싱을 한다고? 소싱이 뭔지는 아나? 공장 거래도 한번 안 해봤을 텐데 뭐 요런 뭐 EU 몇 번 갔다 오고 소싱을 한다고 뭐 요런 느낌의 사람들 있잖아요. 요런 거 보면 좀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굳이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는 거니까 좋고 나쁜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서 할 의향은 있습니다. 의향은 있고 나중에 한번 기대를 해줘 보세요. 그 무역 실무나 이런 어떤 해외 소싱, 중국 소싱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하고 저는 사실 그거를 코로나가 풀릴 시점이 되면은 시장조사단 이런 거 같이 비슷하게 해서 중국 현지의 어떤 도매 시장들, 공장들 그리고 소싱을 할 수 있는 각 어떤 그 객체들 있잖아요. 그죠? 매개체들. 그런 데들을 연결을 해서 실습과 실무 그리고 이론을 같이 겸해서 하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배드지도 물류회사도 한번 가보고 심한 경우에는 항구에 가서 선적하는 것도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쏙쏙 들어오지. 뭐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올 하반기 정도에 풀릴 것 같고 이론적인 거를 서서히 준비를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기대를 해주세요. 자, 요 용어 정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배대지, 배송대행, 구매대행, 결제대행 이런 거에 대한 용어들을 이미 이제 우리가 추측적으로는 다 알고 있죠. 그죠? 추측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배대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현지 해외 쇼핑몰에 있는 물건을 그죠? 현지에서 바로 한국으로 배송이 어렵기 때문에 현지 사무실과 창고를 가진 업체의 주소지를 이용해서 지정해서 배송시키면 대신 수령해서 받아주는 장소가 배대지예요. 자, 그리고 배대지 얘기하지만 그냥 용어상으로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가자 이거죠. 응? 받아주는 장소. 그리고 이제 주로 구매 대행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이용을 하지만
개인 직구족들도 사실은 이용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몰테일이라든지 포스트팀 이런 배대지들은 개인들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배대지를 이용하는 거지. 그 미국 같은 경우도 뭐 그런 배대지들이 있죠, 그죠? 음. 일단 이제 국제 배송은 뭐 되지만 이렇게 이제 좀 요금이 비싸거나 느린 경우 빨리 저렴하게 우리가 타용할 수 있죠. 배대지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 이제 배송 대행은 뭐냐? 배송 대행. 배송 대행은 바로 이 배대지를 이용하는, 예? 배대지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배대지에 도착하는 물건들을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도착해주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을 배송 대행이라고 해요. 배송 대행. 대부분의 배송 대행 업체는 현지에서 배대지를 운영을 하겠죠. 그죠? 배대지가 있어야지만이 배송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배대지와 배송 대행은 같은 느낌이지만 다른 뜻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보통의 배대지들은 검수 기능이라든지 결제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겸비를 한 곳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불량품 이런 것들도 반품도 대행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뭐, 그 어떤 배대지의 어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뭐 반품도 가능하고 물품 사기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배대지를 이용을 하고 배송 대행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대지만 이용한다 그런 거는 엄밀하게 보면 주소지만 이용한다는 개념이 더 크고 배송 대행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그 기타 등등의 서비스까지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타오바오에서 구매를 할 경우에 해외 주소인데 구매가 가능하고 구매 과정에서 결제하기 과정으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뭐냐 콰이징 파송 빵스예요. 콰이징 파송 빵스 발음도 안 되네. 콰이징 파송. 그래서 이제 이 콰이징이라는 거는 뭐냐면 국제물류 말하는 거예요. 국제물류. 콰이징 페이송. 콰이징 페이 콰이징 페이송 빵스. 그래서 국제물류 배송 방식이에요, 배송 방식.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체크가 되는 곳은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그런 곳이에요. 그 타오바오에 직배송이 생기긴 했는데 직배송을 받은 사람들의 문제들이 발생되는 게 우리 카페에도 올라온 게 있었어요. 직배송을 받았는데 반품은 어떻게 하나요? 직배송은 자기가 알아서 사겠는데 반품은 알아서 못하니까 물어보는 거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일단 도착한 거에 대해서 판매자하고 협의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물어본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게 여기 이제 아예 선택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건 국제 배송이 안 되는 거는 뭐 이제 배대지로만 이렇게 발수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최근에 이제 타오바오에서 한국 직배송 서비스 진행하고 있지만 뭐 이제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고 상품을 확인할 수 없고 그리고 합배송이나 분할 배송 이런 게 되지 않기 때문에 배대지를 계속 이용해야 되는 것은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근데 어느 순간 타오바오 시스템이 워낙 발전이 돼서 이렇게 이제 상품들도 굉장히 좋은 상품들만 많이 올라가 있고 그렇다면은 직배송이 점점 활성화가 될 거예요. 작전적으로 지금 타오바오에서 운영하는 작전이 그런 거니까 발전이 되면 결국은 바로 이용해서 다이렉트로 보내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개인 직구족들도 요거를 이용할 확률이 없지 않아 있다. 서로 같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시장이 열릴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다른 전략들을 또 만들어 나가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요거를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간단한 거는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 대행, 배대지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 구매 대행은 뭐냐? 우리도 구매 대행이지만 중국에서 구매 대행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 보통 배송 대행 해주는 분들이 이걸 많이 하는데, 결제를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자기들에게 입금을 하면은 결제를 대신해서 구매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구매를 대신해 주는 행위인데 여기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주의사항은 이 부분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제 대행 하시는 분들. 결제 대행은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뭐 송금을
따로 받거나 결제를 내가 이제 송금을 해주면 한국 돈으로 송금해주면 중국 돈으로 나에게 보내주거나 결제를 대신 해주거나 그리고 우리 아까도 그 타오바오 기본 과정에서 결제하기 위해서 짜오란 따이프 해서 이제 결제를 대신해주는 알리페이 주소만 넣으면 그 결제를 대신해주는 사람을 연결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형태. 그런 식으로 결제만 대신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요것도 그렇고 구매 대행도 그렇고 업체를 잘못 만나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금전 사기 또는 잘못 보내면은 세금 처리도 좀 어려워질 수가 있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환전을 좀 잘못 계속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외환관리법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송금을 하고 중국에서 돈을 받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은행 거래를 했을 경우에 외환관리법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초주의를 해야 됩니다. 극초주의. 우리 지금은 우리 카페에 그런 경우가 없는데 한 1, 2년 전만 해도 카페에 환전 사기가 엄청 많았어요. 네, 저런 타입은 상관없어요. 내 기록이 내 판매 기록이기 때문에. 그 1, 2년 전만 해도 우리 카페에 뭐 이런 환전 사기 지금 글 다 삭제하고 막 그랬는데 뭐 환전해 드립니다. 알리페이에 뭐 얼마 뭐 있는데 이거 한국 돈 보내주시면 이거 돈 보내드릴게요. 이런 막 글자 글 지금 못 올리게 하거든요. 환전글 우리 카페에 글 올려보신 분들 알시겠지만은 환전글 못 올리게 하는 이유가 그런 사기들이 워낙 많아서 그거를 방지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주 극초주의를 해야 돼요. 사기 첫 번째 사기, 두 번째 환전 그런 식으로 많이 하면은 외환관리법, 또 나중에 세금 처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용어만 아시고 되도록이면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매 대행하고도 이렇게 이제 그 거래를 할 때 구매 대행 그 사이트에 내가 입금을 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 요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배대지 용어 정리까지 제가 해드렸고, 이 용어 정리는 따로 떼서, 여기 이거는 쭉 보시면 되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어 정리는 따로 떼서 유튜브에 이제 제가 따로 오픈해서 올려드릴 거고, 나머지 부분, 요 배대지 이야기 더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세금 부분까지. 또 가정, 뭐, 또 배대지 고르는 방법, 이런 것들 따로 정리해가지고, 수요일쯤에 아니고 수요일 날 10시 정해진 거예요. 토요일 10시에 강의를 진행할 거니까 꼭 참여를 해주시고, 자, 지금부터 질문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한국인 여권까지 이용해서 사기치는 경우 많아요. 사기 엄청 많았어요. 100% 사기일 확률이 많아요. 엄청, 카페에 막 그것 때문에 막 엄청 말도 많고, 그 기상천외한 곳이라 별일이 다 있는데요. 그 사기치는 사람들이 다 누구겠어요? 우리 카페에 올려서 글 올리는 사람. 두 부류밖에 없어요. 조선족하고 한국 사기꾼. 한국말 통하는 사람들이 최고 거의 위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뭐, 반은 조선족, 반은 한국 사기꾼. 중국 현지에 있는 한국 사기꾼. 별걸 사기 진짜 엄청 많습니다. 예. 막, 그리고 이 신고 못하게 하려고 짜잘하게 하는 일도 되게 많아요. 딱 3만 원, 5만 원. 진짜로 이렇게 3만 원 알리페이 환전 이런 것들은 진짜 애들이나 뭐 학생들 또는 젊은 뭐 일부 직구족, 개인 직구족들 진짜로 2만 원, 3만 원 이 정도로 이제 송금해주면 알리페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신고하기도 애매해요. 신고하기도. 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으면 그것도 짭짤해요. 3만 원씩 10명한테 받으면 30만 원이잖아요. 이쪽 저쪽 사이트 다니면서 그렇게 쫙 모아가지고 500 송금하고 못 받았대요. 뭐 그건 좀 큰 케이스네요. 어젯밤 저 꿈에 어떤 애한테 돈을 맡겼는데 돈을 얘가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 하는 꿈을 꿨는데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나쁜 꿈 같은데 카페 글 보고 우리 카페인가요? 우리 카페는 지금 환전 글을 하면 다 삭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자, 꿈 해몽 잘 하시는 분 있나요?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엄청난 큰 돈을 어떤 애한테 가방채로 맡겼어요. 그런데 그 가방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잊어버린 놈이 되게 여유 있게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줄듯 말듯 돌려줄 듯 말듯 그렇게 하다가 깼네. 안 좋은 꿈이래요. 아이씨, 안 좋은 꿈만 꾸고 좋은 꿈을 꿔도 지금 일단 로또를 구매하자. 오늘 이거 끝나고 빨리 가서 사야 되겠네. 음. 자, 또 이렇게 사기당한 얘기 하니까 지금 이 얘기가 갑자기 꿈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보통. 근데 사기당한 얘기 하니까 이게 생각이 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이제 하는 걸로 하고 궁금한 거 또는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들은 빨리 얘기를 나눠주세요. 캡처들은 열심히 다 하셨겠죠? 캡처하시는 거 왜 하시는지 알죠? 여러분들의 후기는 저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계속 이렇게 재미있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끔 하는 이런 어떤 원동력이 됩니다. 네. 반품 시 승인된 신용카드는 세무 처리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중에 세무 처리에서 한번 쭉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이거는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반품 시 승인된 신용카드는 처리를 안 하시면 되는 거죠. 반품을 했는데, 반품 처리가 다 됐으면, 이거는 처리를 안 하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승인됐다는 얘기는. 구매자 구매 시 같은 상품 수량 한정이 몇 개까지가 150불 이내에서. 요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구매자 구매 시 이게 이제 물어보시는 게 그건데 통관에서 목록 통관으로 될 확률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목록 통관. 그죠? 목록 통관은 후기 시 목록 통관은 이거는 이 통관을 진행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딱 봤을 때 요거는 그냥 개인 사용 목적에 뭐 부합한다. 이거는 누가 봐도 재판매용이다. 이건 누가 봐도 150불이 넘는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목록에서 간이로 넘어가는 거죠. 간이로. 희정님 후기할 곳 링크 보내주세요. 카페에 가시면, 훈이님, 카페에 가시면 이 강의 공직을 했다가 댓글로 후기 달지 마시고 저번처럼 강의 그 카테고리 보시면은 강의 후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강의 후기 카테고리. 네.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저녁에 그 말씀드릴 건데 이건 나중에 뭐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보셔도 되는데 간이 통관에서 배제될 것 같은 경우는 애초에 목록으로 그냥 바로 돌리시는 게 나아요. 그냥 관세 지불하고 목록으로 바로 돌리는 게 낫지. 이게 이제 간이 이 목록에서 배제돼서 일반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더 복잡하고 관세사 비용도 더 비싸게 나오고 이럴 수 있거든요. 애초에 목록으로 그냥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근데 보통 재판매용,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 사용용 아니고 재판매용을 구매를 하시는데 목록으로 들어오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걸릴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은 뭐 그 사람들도 이 통관하시는 통관사들도 보면은 그 짬밥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 딱 아는 거죠. 수요일 강의하실 내용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미리 물어볼 내용 작성해서 물어보려고요. 이번에는 꼭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요일 강의할 내용은 뭐냐 하면요. 요거에 관련된 거 다 물어보시면 돼요. 물류, 배대지, 통관, 관세, 부가세 이런 내용들. 부가세가 우리가 일반 그 판매 행위에 의해서 나오는 부가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통관이 진행이 되면서 생기는 부가세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물류에 관련된 부분, 배대지에 관련된 부분, 통관에 관련된 부분 이런 거 다 기억하셨다가 질문하시면 돼요. 또 궁금하신 거? 네. 요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화면이 다음 주 예고인 거죠. 수요일 예고인 거죠. 수요일 밤. 제가 마음이 좀 급해서 지금 빨리 여러분들의 저걸 올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어쩌면은
다음 주에 일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다음 주 수요일, 토요일도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너무 2주일씩 하다 보면 이거는 언제 이걸 다 끝내? 이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다음 주 토요일 날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참조해서 생각하고 계시고, 그거 말하려고 그랬지. 배대지 요거를 얘기하기 전에 150불 넘는 관세, 예, 요거는 다음 주에 뭐 말씀 많이 드릴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150불 넘으면 관세가 나온다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건 좀 다음 주에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진행을 할 때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곳 또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튜브, 카페, 블로그, 우리 같은 단톡방 또는 각각의 배드지들 이런 데들이 많거든요. 중요한 거는 어디든지 맹신하면 안 돼요. 의외로 잘못된 정보 그리고 과거의 정보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과거의 정보, 바뀐 정보도 있고 그런데 그 바뀐 거를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다시 그 맞는 거인 양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곳은 연결이 돼 있는 곳이 많아요. 예를 들면 강의하는 사람들과 배대지, 프로그램과 강의, 프로그램과 배대지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들은 그것이 이게 가재는 개편이라고 팔이 안으로 굽어서 자기들끼리의 어떤 이걸 형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어떤 바운더리에 몰아넣기 위한 정보들만을 유통하는 것도 있어요. 공유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더 큰 정보를 못 얻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좀 잘 알아놓고 계셔야 돼요. 물론 우리 카페나 우리 단톡방도 100% 맞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서로 공유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만 그래도 우리는 조금 더 공유에 좀 입각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를 좀 이렇게 막 꼭 집중해서 이걸 써라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배대지들도 마찬가지예요. 배대지들은 이거는 더 직접적으로 자기들 손님이잖아요. 손님. 자기들 손님이고 자기들 바운더리에 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기 정보 또 자기의 어떤 시스템에 가두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한 배대지의 얘기만 듣지 마시고 또 두세 군데의 배대지를 같이 정보를 공유하셔서 책임지고.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항공이 이렇게 빠르기 때문에 항공 배대지를 이용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공 배대지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이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그런 배대지들은? 항공은 그거는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 안 되고 차라리 그냥 해운으로 그냥 통으로 묶어서 하는 게 훨씬 나아. 이렇게 하고 싶겠죠. 그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말과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르겠죠. 틀림없이.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수요일 강의는 이거는 이제 오픈할 거기 때문에 그 단톡방에 드려요. 단톡방에. 단톡방에다가 제가 드립니다. 물론 공지로 카페에 공지글은 올릴 거예요. 그럼 저번에 좀 댓글 좀 이렇게 쭉 달아달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안 달으시고 그래가지고 다실 분들은 다시고 신청합니다 해서 달으실 분들은 다시고 안 달으실 분들은 안 달으셔도 어차피 단톡방에 공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배대지들하고도 소통할 때도 너무 그 배대지 말을 믿으면 안 된다. 물론 이 배대지, 저하고도 친한 배대지도 있고, 정말 잘하는 배대지도 있고, 그런데 있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친해도 저는 그 배대지를 사용하지 않아요. 누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떤 배대지, A라는 배대지, B라는 배대지 똑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 그 상황에 맞게 최고 좋은데,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수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카페에 연동돼 있는 배대지들을 통해서 수입하지 않아요. 여기는 전문 물류 회사들이 아니고 배대지 전문들이에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 수입 부분에 좀 약해요. 그리고 3PL이나 풀필먼트 이런 데도 있는데 우리 카페들하고 연동돼 있는 데는 하지 않아요. 전문적이지 않아요. 더 전문적이고 좋은 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굳이 우리 카페하고 연결하고 싶지 않아. 가만히 있어도 좋은 데기 때문에 바쁜 데예요. 영업을 하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영업하는 데가 꼭 좋은 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정보를 이렇게 좀 하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좀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고 우리 입장, 소규모 또는 소량, 소액 이런 분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배대지들이 우리 카페 배대지 리스트다. 요거만 잘 알고 계시면 된다. 꼭 믿지는 마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딴 얘기 넘어가네요.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제가 특이한 게 뭐냐면 요 오늘 강의가 신청하신 분들이 숫자가 이제 신청 있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참여하신 분들이 있는데 보통에 이제 막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때는 이렇게 끝날 때쯤 되면은 나가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오늘은 이제 특정한 이유 때문에 한두 분 나가시고 거의 끝까지 다 계시네요.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훌륭한 분들만 남아 계십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제 입장에서는 훌륭한 우리 식구고 우리 팀이고 같이 가야 될 분들이어서 제가 눈여겨보고 어쨌든 간에 한번 끌고 가볼게요. 자, 궁금하신 거 없으면 오늘 다들 많이 수고하셨고 다른 궁금한 거 있으면 네,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아시죠? 우리 채팅방에 이 안 보신 분들이 아, 나 왜 안 봤지? 왜 신청 안 했지? 하는 후회감이 남도록 빵빵한 아, 끌림님 제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자, 빵빵하게 후기 비슷한 거 예? 남겨주시는 거 다 아시죠? 이 남들한테 이게 참여 못한 분들한테 자극을 줘야 돼요. 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단톡방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토니님도 고생하셨어요.